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전환됐다. 지금 현재 3.7% 정도의 녹지 공간을 15%까지 확보하자. 서울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 녹지 생태나 이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진짜 현장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녹지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그런 공간이 생활 속에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게 도시 재창조 전략이다. 네, 황현입니다. 1부에서는 그 세운상가를 둘러싼 이 팩트가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2부에서는 시야를 좀 넓혀보죠. 그러니까 세운상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도심 전체가 어떤 국면에 와 있고 어떻게 진행,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서울을 보면은 도시 전체가 좀 다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그 도심 재창조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녹지라든가 이걸 도시 전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이게 녹지 뭐 생태 이런 공간들이 도시계획에서 건물 배치 다 하고 나면 남는 땅이 공원이었어요. 선 건물, 후 공원. 지금은 이제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녹지 생태 도심 축을 먼저 잡습니다. 아, 먼저 공원부터 예. 생각을 하는군요. 공원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건물 배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네요. 예. 진짜. 네. 그게 그 기술이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시공간에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 구현될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사람이 즐거운 도시로 예, 바뀌어가고 예,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게 지금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녹색도라는 그 개념은 서울의 녹지 공간이 사실은 외사산, 내사산이 있지만 이건 사실 생활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빼고 녹지 공간을 보면 한 3.7%뿐이 안 됩니다, 도심이. 근데 이제 저희가 세계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 뭐 예를 들면 맨하튼 같은 경우는 26.8%나 되거든요, 녹지 공간이. 그다음에 런던 같은 경우는 14.6% 정도 되고. 네. 그럼 세계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녹지 공간이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도심의 공간은 땅 한 평에 1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거를 뭐 공공에서 선투자해서 확보할 수 있는 요원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공간들을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이제 녹색도 개념은 건축 규제를 가감하게 완화하자. 용적률과 높이를 풀어갖고 그 부분을 녹지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까. 이게 도시 재창조 전략이다. 지금 현재 3.7% 정도의 녹지 공간을 15%까지 확보하자.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그런 공간이 생활 속에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렇죠. 억지로 뽑아서 만들어낼 공간은 없어요, 서울에. 집 짓기도 뭐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도심 정책과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정에도 공원 넣었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죠.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공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 공원의 가치가 우리 일반 공원이라는 게 이게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공원이라고 판단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행량이 많고 사람들이 쉴 수 있고 핵심 공간의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을 하면 그들만의 공원인 거예요. 맞아요. 남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데 지금 녹지 생태는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도심 정책하고 지금 녹지 생태 도심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서울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향유하고 좀 더 그게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네, 굉장히 앞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공원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계획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청계천 복원하고 보면 이게 많은 직장인들이 그냥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그걸 활용해서 그냥 내가 걷는 곳이 휴식공간이고 공원이고 그다음에 녹지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쉽게 접근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주말대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공원의 생활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미기후에 대응할 수도 있고 도시 열섬도 줄이고 옛날에 조경 공간은 담장
녹지축으로 해서 복토해서 이렇게 위로 2, 3m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녹지 생태 도시는 뭐냐면 그거를 지하로 내려서 2, 3m로 토심을 확보하게 해서 자연지발 형태로 만들도록 했거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도보로 생활하면서 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세운상가 이야기도 또 좀 해보죠. 세운 녹지축을 포함한 서울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잘 세운상가 네, 잘 진행에 되고 있고요. 대해서. 저희가 전임 시장 때는 이제 보존 정책 중심이어서 도심 같은 경우도 재개발 사업이 연간 한 3건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또 녹생도를 발표한 이후에 추진 현황을 보면 그 재개발 이루어지는 게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연간 3건 정도 이루어지던 게 지금 연간 12건으로 증가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효과가 지금 현재 계획된 걸 보면 서울 광장이 혹시 사회자님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서울광장이요? 그 2002년에 거기 월드컵 거기 거기 광장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거기 한 10,000평 되지 않나요? 10,000평은 아니고요. 딱 10,000평의 3분의 1입니다. 그래도 3,000평 정도 되는군요. 예, 3,000평. 그러니까 정확하게 13,000제곱미터. 그거의 8배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했어요. 이게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앞으로의 도시 개발에 이번 2025년 11월에 서순 빌딩에서 착공식이 열렸는데 요 내용이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전환됐다. 패러다임에 전환되는 네. 그 시작점 완전 시작점이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서소문은 서울의 아주 상징적인 업무, 행정 이런 중심지죠. 네. 근데 그들이 서로 연계가 없어요. 필지 단위로 그냥 개별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냅두면 개별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이번 계획은 필지 단위 개발이 아니라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기능 간의 융합, 도시 활동 간의 연계, 이게 다 어우러진 굉장히 디벨롭된 선진 계획 프로그램이죠. 네. 이걸 우리가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도심 재개발의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례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게 모델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에서 히트앤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내가 시행을 한번 하고 돈 벌고 치고 빠지는 거죠. 네, 치고 네. 빠지는 거죠. 네. 이건 그렇게 한 게 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땅하고 주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체를 보게 되는 계획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히트앤런이나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운상가 재개발은 이번에 시작한 서소문 빌딩의 그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서점 빌딩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포함아트홀, 그다음에 서점 빌딩 그 주변에 3개 사업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로 이루어지면 그 녹지 면적이 한 8,000제곱미터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3개 사업자들을 저희가 불러서 하나의 사업지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죠. 어떻게 이걸 중심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해서 당초 한 8,000 됐던 걸 한 2.3배 정도에 18,000 정도로 대규모 녹지 공간을 만들고, 그럼 그것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만들고 오피스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직주락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게 되면 아마 24,000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하게 될 거고요. 지금 거기 그렇게 되면 주변 상권도 엄청나게 달라질 거고 도심 공동화가 심화됐는데 그것을 채우는 그런 사업지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작년 11월에 저희가 착공식 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29년도에 이제 그 완성이 되면 거기가 서울 광장의 1.5배 되는 대단히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나요. 먼 미래가 아니고 3년 3년 뒤면 완성이 됩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다른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서울역하고 남산 사이에 있는 양동구역. 네네네. 그게 이제 힐튼 호텔이 8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그 기능을 다 이제 상실해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거기도 남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 건물 단위가 아니라 서울역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왔을 때 위로 쫙 올라가야지 남산.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어떻게 열 건가. 옛날 같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다 막아놓고. 지금은 그거 축을 열고 그것까지 해서 이제 그 녹지축하고 그게 연계되도록 했던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쪽방촌 진짜 오래됐어요. 누구도 해법을 못 찾고 막 이렇게 이주도 못 하고 이랬던 거를 지금 이주
이주가 끝났죠, 그죠? 이주해서 해든 집에 이미 입주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쪽방 문제를 최초로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을 그러네요. 공부해서 선이주시켜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세금 하나도 안 들여서 공공기여로 했다는 겁니다. 사업자한테 지속적으로 한 4년에 걸쳐 설득 이해관계를 거쳐서 거기 원래 공원이었거든요. 공원을 거기에 그 임대주택을 해서 거기에 쪽방 주민 한 146명 선이주 시키고 네. 사실 사업주로 보면 거기 한 450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네. 상당히 사실은 양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자기 건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드는지 임대주택을 짓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걸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먼저 공공시설을 먼저 짓고 그래 이분들을 이주시키고 그러고 나서 자기 건물 지금 착공 들어갔거든요. 그럼 사업 기간이 거의 10년이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그 앞으로 보이지도 않을 미래에 이쪽으로 이주하실 거예요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보여주고 여기 입주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공원 녹지까지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녹색도를 이용해서 양동구에 3개 사업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계되는 그 중심이 뭐냐면 녹지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11,000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을 중심에 놓고 각 개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서울역에서 들어오면 단차가 대곡 빌딩으로 막혀 있는데 한 3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가운데 배치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동시킬 거냐. 그러면 가장 편한 게 뭐겠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놔주는 거죠. 그 사업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쉽게 일반 시민들이 남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네. 연계로 했다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역 공간을 재편할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는데 북부역 세권 개발 요것도 좀 이제 좀 네.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서울역이 상징역인데 그 주변에 이제 이 동서가 완전 단절돼 있거든요. 이게 철도가 지나가면서 그냥 보행도 이어지다 않고 상권도 다르고 완전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북부 역세권은 그 단절된 보행들을 다 데크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연결하는 결절점에는 뭐 녹지 생태나 이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현장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 마이스 산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아마 최초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게 될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곧 하면 여기도 이제 그 준공 시점이 한 29년,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호텔과 오피스하고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복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줬거든요. 높이도 올려주고. 근데 서울시는 그거를 단순히 민간의 그 계획을 벌여주지 않고 사전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한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1단계가 북부역세권이고 다시 그 서울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를 지금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할 거고 그러면 그걸 서부역까지 확대하고 그 주변 개발까지 같이 양동구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서 네. 그런 공간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 개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용산이 이제 두 가지 축입니다. 거기가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이제 개발하는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 개발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거기가 유통 업무 설비로 묶여 있었어요. 그 규제를 가감에 걷어내고 거기 사업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AI 로봇 뭐 이런 게 신산업이 핫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그런 하죠. 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네네네. 공간 구조로 해서 혁신 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걸 유도해서 거기에 사업자들도 따라서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 공간도 거기 같은 경우는 입체 도시 형태로 해서 녹지 공간이 확보된다. 그래서 새로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비견될 만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녹지는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녹지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 결국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도시를 만들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리는 최종적인 그림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교수님부터. 예. 요즘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모님이 가장 부담스럽냐. 옛날에는 맹모 삼천지교가 통했어요. 너무 싫어요, 교수님. 왜 엄마 아빠도 본인들의 살고 행복하면 되지. 나한테 왜 그런 부담을. 내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엄마 아빠가 교육시켰다고 그러면
나는 미래가 밝지 않아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밝게 살고 싶어요. 부모님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미래에 더 큰 꿈을 꾸고 살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시대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면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이게 결국 우리 서울의 도시의 본질에 답하는 거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단한 자원들이 갖춰져 있었던 곳이고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들을 이제야 서울 자체의 본질에 우리가 답하고 응해야 될 시점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녹색도라는 좋은 개념들을 도심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해서 서울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과 부서 명칭도 도심 재창조과에서 도시 재창조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그동안은 이게 도심 재개발이 채움의 반복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채우고 뭐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은 비움이잖아요. 그 비움이 중심이라는 거죠.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그럼 그 비어있는 공간은 결국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게 되고 시민들은 그것을 그 활동 공간을 이용해서 도시 활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서울이 그 지금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머물고 싶은 도시, 그다음에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분과의 대화가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되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전 진행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